슈림 로봇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계상초에 이제 연구원이 올려드렸는데 교육용, 조금 전에 이제 팜스토리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용의 기준인 거고, 안 내분 시가총액이 일정 범위 형성돼 있어요. 근데 우리에겐 좀 상처가 있는 종목이긴 한데, 카라 선생님께서 개별 매매 기준에서 수익을 내셨고 또 차익 실현하셨고, 제 편입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슈림 로봇은 어떻게 기준을 설정을 해야 되느냐, 조금 전에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 질문을 하시지 않을 정도의 기준을 설정을 해드릴게요. 응? 그 교육을 이제 내일부터 차분히 받으시면 된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그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명확하게 기준점 설정하면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앞으로는 개별 종목의 기준점을 스스로가 설정하실 수 있어야 돼. 그거를 교육을 잡아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슈림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 거래가 뭐 빵빵하게 실려 있단 말이에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3월 이후에 거래가 쫙 실려 있습니다. 그죠? 3월 이후에. 그럼 다시 보시죠. 이슈가 계속 불거져 있잖아요. 슈림 로봇. 그럼 30분 봉에서 3월 이후에 보시면 기준 거래량들이 이렇게 나와요. 3월 이후에 보시면 30분 봉에서 대략적으로 뭐 3천만 주라든가 뭐 이런 4천만 주라든가 이런 거래량이 좀 터져야 된다. 5분 봉의 기준에서는 마찬가지예요. 쭉 당겨서 보시면 3월 이후에 흐름 이렇게 보시면 앞전에 지금 거래량들이 쫙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맞는 거래량의 기준을 보면 돼요. 최대 폭의 기준에 5분 봉에 와 1,000만 주씩도 실렸구나. 1,000만 주 실리면 좋겠는데 최소 범위는요 얼마요? 600만 주, 700만 주 요 정도 거래량이 실렸죠. 그러니까 1,000만 주, 700만 주, 요 정도 범위. 그리고 우리의 설정 범위는 전 거래일의 80%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럼 뭐 계산기까지 두들길 필요는 없는데 1억 4천만 주 곱하기 80% 해주면 1억 1,200만 주. 그럼 그냥 딱 잘라서 1억 주면 되잖아. 그럼 1억 주면은 주가가 1억 주가 터지면 위로 갑니다. 위에 매물을 잡아먹고 1억 주니까. 쏟아져 내려오면서 1억 주가 되는 경우는 드물어요. 대주 지분도 없고 뭐 반대 매매 나올 일도 없고. 그러니까 들어올려서 1억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균 거래대금 높아지죠. 지금 2천억을 넘기면 하루에 2천억을 넘기면 10이 전후에 놓여져요. 예전에는 20이 전후였는데 거래대금이 급감을 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1억 주를 설정을 잡자. 1억 주를 설정을 한다. 뭐 이렇게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1억 주 대비해서 지금 현재 11시 37분인데 우리가 거래량의 기준 보시면 이렇게 설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막연하게 뭐 1억 주니 아니니 이거를 막 그냥 제 마음대로 설정하는 게 아니잖아.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에서 80%를 기준을 잡고 시장 상황을 고려한다. 시장이 무너져 내리면서 거래가 다들 거래대금이 통째로 둔화돼 있는데 얘만 무슨 뭐 1억 4천만 주 막 3천억씩 계속 터져? 시가총액이 3,700억짜리가?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1억 주를 기준을 잡으면 9시 10분에 100만 주. 아니 1,000만 주. 9시 반에 2천만 주. 10시에 3천만 주.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12시 안 됐지만 12시 됐다고 치고 그럼 4천만 주 터지면 되는데 일단은 4,700만 주야. 터진 거래량은 다 그러면 기준이 잡혀 있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어떻게 됐다? 다 터져 있다. 그러면 앞전 거래량 부분에 70% 수준 설정 범위를 잡아도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러면서 오늘 죄송합니다. 요 저기 앞점 말고 이렇게 당겨서 오늘 거래량은 일단은 12시 기준까지의 4천만 주인데 그 이상이 터져 있으니까 일단 거래량은 터져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요 거래량을 넘기면서 기준 거래량보다도 전 거래일보다도 좀 흐름이 나와주는 흐름이 나와주면 제일 좋겠고, 그러니까 약 700만 주 정도. 그리고 이 거래량의 77에 49. 지금 이 거래량의 77에 49. 그럼 얼마? 500만 주. 요 정도는 터지고 들어 올려야 만족할 수준의 거래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질질질질 흘러내려요. 그럼 거래가 어떻게 된다는 거? 없어진다는 거죠. 거래가 둔화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면 움직임이 어떻게 돼요? 움직임이 제한적이죠. 거래가 둔화되면요. 고점을 넘길 수가 없어요. 고점을 넘기더라도 의미를 부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종목의 경우는 편입의 기준을 어디서 설정할 수 있었느냐? 따져보면 되죠. 따져보면 1억 주의 기준을 설정을 한 거니까
그러면 9시 10분까지 1000만 주가 터져야 되는데 1000만 주가 터졌어요. 예를 들어서 보시죠. 9시 10분까지 1000만 주가 안 돼. 600만 주뿐이 안 돼. 그럼 개장초에 따라 붙을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이제 얘를 1500만 주, 1500억만 터져도 된다. 지금 시장이 뭐 안 좋으니까 1500억으로 기준을 잡겠다. 전거래일에 거래량 필요 없이. 그렇게 잡았다면은 나는 공격적이다 해서 잡았다면은 10분 동안에 1500억이면 7천만 주인가요? 7천만 주에 10% 그것도 모자라. 그렇죠? 그래서 10분 봉 기준에서 설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30분 봉 기준에서는 어떻게 돼요? 30분 봉 기준에 20%니까 1억 주에 20%면 얼마? 2천만 주죠. 2천만 주 넘기고 양봉이야. 그럼 결론은요. 따라붙을 수 있다. 30분 봉 기준까지 해서 30분 동안의 기준에서는 따라붙을 수 있다. 그러고 나서 손절 범위가 오면 명확히 손절을 지켜야 돼요. 아, 나 조금만 더 볼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야. 기계적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휴림 로봇에 대한 지금 펀더멘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PBR 높고 다. 근데 그냥 로봇 관련해서 이슈만 불거진 거죠. 성장성만. 그럼 펀더멘탈은 다 무시하고 나서 보는 거예요. 펀더멘탈은 하나도 안 보고.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결론적으로 휴림 로봇은 아무렇게나 들어가서 대처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물론 일동제약, 일동홀딩스의 경우는 왜 들어가느냐? 일동제약을 우리가 들어갔잖아. 거기는 시가총액이 형성돼 있고 조 단위의 시가총액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여다보는 기준이 있는 거예요. 일동홀딩스는요. 일동홀딩스는 일동제약을 대체해서 이제 들어가 있는 거고 여차하면 일동제약으로 옮겨갈 거죠. 여차하면. 결론적으로 시가총액도 최하이고 뭐 똑같이 이슈가 있습니다라고 할지라도 시가총액 하위 부분에서 이슈 범위가 이제 조금 차별화가 돼 있다면은 무조건적인 게 아니라 기계적인 범위에서 좀 들여다보는 게 옳다. 펀더멘탈은 아니니까 기계적으로 수급. 근데 수급은 누가 외국기관이 들어오는 게 보여? 없죠. 프로그램이 100만 주 산 거 이거 1%도 안 돼요. 의미 없죠. 그러면 결론은 철저히 심리적인 분석 플러스 수급이 안 보이니까 뭘로 봐요? 캔들 거래량 2평으로 본다. 캔들 거래량 2평선으로 본다. 그러면 거래량 부분은 일단은 30분 봉 기준까지의 흐름에서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혔잖아요. 10분까지는 편입이 될 수 없는 구간에서 여기서부터 15분째부터 들어올리기 시작했죠. 15분째부터. 그러면 15분째부터 15분 만에 못 봤다. 내가 맨날 들여다보면 모를까. 시가총액이 작아서 우리는 안 보잖아요. 못 봤다. 못 봤으면은 15분 이후의 흐름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데 15분 그리고 나서 여기 두 번뿐이 없어요. 들어갈 자리는. 그 이후에는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요 두 자락인데, 예? 그죠? 어떻게 돼서요? 이때는 흥분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이고 이게 또, 이때는 흥분할 수 있어요, 개별 매매 기준에. 예? 또 매매 사인 나갈 수도 있어요. 교육용입니다, 뭐 해가지고 거래량이 터지고 움직임이 나왔으니까 흥분해서 따라갈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여기서 흥분해서 따라가셨다라고 한다면 다음 대처 방법은 어떻게 돼야 돼요? 그 다음 대처 방법은 편입 단가 대비해서 2, 3% 밀리면 손절 여부를 명확히 지셔야 됩니다. 아니야 나는 최대 5%까지 그냥 확 열어놔 버릴 거야. 그리고 이거 2,300원 수준이 아닌 2,250원 전후에서 샀어. 예를 들면 요 정도 범위에서 난 샀어. 그런데 그게 뭐 내려와 봐야 얼마 안 내려왔어. 요 정도. 그래서 손절 범위가 아니었어. 그러면 가져가셔도 상관없는데, 예? 50원 등락 범위니까 예를 들어서 가져가셔도 상관없는데 그 이하로 미끄러지면 어떻게 한다? 정리 기준 잡으셔야 됩니다. 거래가 이만큼 터지고 들어올 때 들어간다? 그건 아니죠. 300만 주만 터지고 들어간다? 그거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요? 그거는? 뭐 그것도 고려해 보세요. 나는 공격적이야. 일단 거래는 터져 있고 나는 공격적이야. 300만 주 정도 터져 있을 때 기준에
양봉이 나왔고 그리고 요 몸통을 다 뚫고 올라가서 꼬리까지는 감싸 안지 못했지만 난 이거 볼 거야. 그러면 여러분들 기준에서 개별 매매 기준에서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전략 기준에서 교육용으로 올려드리더라도 얼마? 500만 주에서 700만 주를 잡아드릴 거예요. 500만 주에서 700만 주. 그렇게 거래를 수반하고 요 자료를 넘길 때. 그리고 또 한 가지 전략은 있어요. 어떤 거요? 자, 문자는 못 나가요. 텍스트 전략만 딱 올려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1%입니다.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매매 사인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올려드리는 거는 교육. 조금 이따 이제 그 텍스트 전략 올려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교육 1% 휴림 로봇. 기계적으로 정리하실 수 있는 분들만 하세요. 2275원 1% 분할 매수도 없어. 뭔 분할 매수 얘를 펀더멘털이 없는데. 신규 편입 1% 목표 주가는요 2,500원. 손절 범위 기계적으로 방금 형성되어 있는 요 저점 부분 있죠. 요 저점이 이탈되면 안 돼요. 얼마예요? 요 저점이 2,205원입니다. 2,205원. 그러면은 2,200원을 손절가 2,200원 이탈시 손절. 그죠? 교육용인 만큼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만 접근 가능. 그리고 기계적인 손절 설정 이렇게 해서 휴림 로봇은 일단은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고 나서 동영상 전략하고 차트 올려드릴 테니까 이게 왜 가져가지 못하는지, 비중을 높게 못 가져가는지에 대해서는 차분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1분봉까지 굳이 들여다볼 필요도 없을 것 같고 일주월봉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기준에 일주월봉 기준에 보시면은 이렇게 주봉 기준에서도 뭐 작년 10월 너무 많아요. 10월이면 묶어서 보는 거니까 1월 이후로, 그리고 일본 기준에서는 3월 이후로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기술적으로만 대처를 합니다. 이슈 범위나 모든 부분을. 그렇게 해서 예를 들면 상승 장악형이 뜰 때 거래 대금이 수반됐을 때 이때 관심을 한번 가져가 볼 수 있다. 근데 이 몸통 절반을 훼손했죠. 그럼 정리해요, 정리. 그러고 나서 다시 상승 잉태 확인형이 뜨는데 잉태 확인형에서 뜰 때 요 고점을 넘길 때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 거래까지 터졌잖아요. 개별 매매 기준에서. 주봉 기준에서 갭이 나오고 갭에 대한 강세가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럼 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어떻게 잡았어요? 이렇게 잡는다 그랬죠? 이렇게.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까지 다 올라왔어. 그 올라온 가운데 어떻게 돼 있어요? 거래가 주봉상에 좀 밋밋하지만 상승 장악형이 터져 있다. 난 개별 매매 기준에서 볼 거야. 이번 주에 거래량이 수반되면 되지 않느냐. 꼬리 부분이 아닌 몸통을 넘기고 있다. 꼬리 부분이 아니라 몸통을 넘기고 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래량 부분 확실하게 봐야지.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상승 장악 확인형의 흐름이 나왔는데 거래가 5매매 20매매 거래가 터지고 있고요. 장악형으로 다시 돌리고 있어요. 그럼 편입 부분을 설정할 수 있어요. 다만 개별 매매 기준이다. 거래 대금은 실려 있긴 하지만 이거 우리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얘를 비중을 실어서 들어갈 수 있겠어요? 변동성 감당이 안 되죠. 막연하죠.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감당도 안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기준의 일주월봉 그리고 조금 전에 5분봉 잘라서 올려드리겠습니다. 5분봉. 5분봉의 기준에 설정 잡아드린 것처럼 이렇게.
거래가 수반되고 고점을 돌릴 때 기준에. 아시겠죠? 지금 그 편입 기준의 설정 범위는 가격적인 반발력을 들여다보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변동성이 강하게 나오기를 원하는 기준에서는 거래 대금이 터지고 들어올릴 때 기준인 거죠. 사실상. 아시겠죠? 손절 명확하게 지키시고. 응? 그리고 오버나잇 가급적이면 안 하고. 그렇게 설정을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은 휴림 로봇 같은 경우에도 뭐 들여다보시고 싶고 변동성이 크니까 관심도 가지실 수 있고 하지만 그 부분의 흐름을 사실상은 그 부분의 흐름을 확대해서 끝까지 가져가다 보면 뭐 이 테마가 끝내줄 거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간단한 전략 기준에서만 대처하는 걸로 철저히 기술적으로만 대처하는 걸로 그렇게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요 올려드리고 조금 전에 이제 카라 선생님께서 설정 잡아주신 안랩 기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그 똥가리나 선생님께서 팜스토리 그거를 이제 뭐 같이 매매를 하셨으면은 최소 10% 이상 또 그 개장 초부터 들여다 보셨다면은 뭐 약보합권에서부터니까 온전한 상한가. 또 오늘 기준에 카라 선생님께서 교육대로 안내 10시 29분에 차익 실현하셨습니다 했는데 그 부분도 다시 살펴볼게요. 재편입 구간이 있었는지 기계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휴림 로봇 전략 올려드릴 테니까 이거 사요 말아요 하셨을 때 지금처럼 기준뿐이 못 잡아드려요. 이거 아우 테마 형성돼 있으니까 끝내줘요 사세요. 이거 안 된단 말이죠. 이거 대박이에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은 일동제약이 8%까지 미끄러졌어요. 그러면 슬슬 일동제약의 VI 이후의 흐름에서 KB 쪽의 매도 물량 없이 일단 한국투자증권 쪽이 과한 매도를 내놓으면서의 조정인데 그게 좀 어느 쪽 물량인지 확인하면서 대처할게요. 하여간에 교육 부분은 다 여러분들이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들어오셔서 홈페이지 오시고 홈페이지에서 요 내용들이 있으니까 요거 참조하셔서 지금 60명 중에서 이제 8명 남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가격은 카톡방 가격은 올라가요. 그리고 요 가격은 내일 개강하면서부터는 바뀔 거예요. 그리고 그 VIP 문자반도 넣어주세요. 여기에 VIP 문자반도 하나 맨 끝에 하나 넣어주시기 바랍니다.